기원 좋아하는 사람 오셨어요? 네. 싫어하는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맞습니다. 충청 따라서 좀 늦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같이 한 2주 이상을 같이 갔는데 저는 이 영어를 잘 못 들어가지고 이 이어폰을 꽂고 하는데 우리 강승규는 영어를 워낙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사가 있어도 필요 없다고 이어폰을 안 꽂고 그냥 하는데 저보다 영어를 확실히 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지금 마포도 잘 알지만 서울시에 홍보관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 만들고 서울시 출입기자를 또 오래 하셨고 그리고 또 대통령 하실 때도 마포 국회의원 해서 우리 서울 마포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맞죠? 네. 여러분만큼 모르시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서울의 마포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특히 여기 온 여러 가지 스마트폰으로 하는 여러 가지 메신저나 이런 것도 많이 안 쓰시는 저는 늘 강의원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늦어요. 저하고 띠동갑인데 그래서 저보다도 지금 12살이 어려요. 그래서 역시 저보다 12배 이상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언론, 홍보 이런 부분에 박사가 돼가지고 이런 쪽으로 아주 요즘 젊은이들보다도 그 흐름에 대해서 잘하거든요. 이거 안 하시는 분은 강승기 의원님 좀 답답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거 하시는 분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기술과 이런 것들 배워가지고 저는 늘 배우고 그 속에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틀림없습니까? 네. 지난번에는 남이 조금 잘못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번엔 틀림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당이 잘못된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역시 우리 정치가 인류가 안 돼요. 지금 인류 정치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 저는 사주 정치가 되는데 저는 사주는 아니고 한 2주는 되는 것 같아요. 인류가 아니면 틀림없어요. 우리 정치가. 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 마포에서 많이 오신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은 인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죠? 네. 인류 정치라야 인류 국가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정치는 뒤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정치죠? 네.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을 미리 알고 앞을 내다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잘 알고 국민들이 지치고 힘들 때는 다시 용기를 북돋워 가지고 같이 어깨를 서로 겨루고 같이 한번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 이게 정치 역할 맞죠? 네. 뒤로 따라다니는 정치가 아니라 앞으로 미리 내다보고 함께 손을 잡고 서로 한 방향으로 힘차게 나가면서 국민들이 쓰러지고 주저앉고 할 때 이분들을 모시고 같이 가는 그런 정치 맞죠?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눈이 밝고 귀도 밝고 그리고 따뜻하고 손이 따뜻하고 그리고 용기가 있고 힘차게 나아가야 되겠지. 그렇죠? 네. 그게 정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정치를 인류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첫째는 깨끗해야 됩니다. 정치가 썩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정이든지 이런 걸 저는 하는 거 찬성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외가 없어요. 성역이 없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공직이 특히 맑아야 됩니다. 공직. 공무원이 깨끗해야 됩니다.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이 이번에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광요 수상 모르는 분 손들고 있습니다. 대체로 아실 거예요.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런데 제일 잘 사는 5만 6천 달러 넘는 그런 소들 가지고 우리보다 2배 잘 사요. 그런데 싱가포르 땅 넓이는 원래 서울보다 작았어요. 작은 섬들밖에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떨어져 나와서 싱가포르가 됐는데 그 싱가포르 땅을 매립을 했어요. 흙으로 옆에 흙을 사다가 계속 매립을 했어요. 지금은 서울보다 조금 넓어요. 근데 서울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이런 작은 땅에 인구는 서울 반도 안 돼요. 이런 작은 땅이 아시아의 1등급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인 이광용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고 껌을 뱉는 사람, 담배 공처를 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잡아다가 권장을 때렸어요. 권장을 때리는데 당시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인데 어떤 학생이 하나 떠와서 관광을 하다가 이렇게 버렸는데 권장을 맡게 되는데,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국민이 그 학생이 두들겨 맞게 됐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우리 미국에는 그런 권장 때리는 건 옛날에 다 없어졌는데 싱가포르에서 권장 맞으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좀 봐주라.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잡으면 다 잘라. 대신에 싱가포르는 저도 여러 번 가서 공무원들 생활을 하는데 공무원 봉급이 엄청 높아요. 우리나라 재벌 회사만큼 높아요. 대신에 싱가포르는 국가 자체가 재벌 회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재벌 회사를 겸하고 국가의 공무원이 지방 이런 건 없고 전부 조그만한 서울시밖에 안 되니까 그런 나라에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이광요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시겠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이광요 수석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해 잘 안 가는 분수입니다. 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영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학생운동을 했어요. 운동은 저는 공장 출신, 공장에 제가 7년 다녔어요. 제 아내도 공순 도로공단의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공장의 노조위원장 출신이었어요. 저도 한일 도로코라고 면도날 자크 만드는 그 노조위원장 출신. 그래서 제가 공돌이 공순이가 만나가지고 제 아내는 전라도 여자, 순천이, 저는 경상북도 영천사. 그래서 둘이 공돌이 공순이가 전라도 경상도 만나가지고 사는데 처음에 결혼하려니까 우리 집안에서 하필이면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하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어떠냐 그래도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보니까 아주 좋아요. 문제가 없어요. 어젯밤에도 잘 지내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33년간을 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편견 쪽에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아유, 어떤 지역 편견 이러면 우리 새누리당은 그런 것들을 전부 극복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원래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 때 과거 시험을 계속 보다가 1875 과거 시험이 나중에 없어서 가보게 됐는데 과거 시험이 없어져 가지고 과거 시험이 없어져 버리니까 과거 보다가 1895년 이승만 때 20살 과거를 안 보니까 이제 앞으로 출시할 길이 없잖아요. 과거 몇 번 보고 떨어졌다가 계속 가서 우리 강성기 의원처럼 이제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 국회의원 자체를 없애버린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배제학당에 바로 선교사가 하는 학교를 가는데 거기 선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 하면은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강성기 의원하고 영어를 잘했어요. 아주 영어를 그 배제학당 출신을 잘해가지고
대작동 졸업하고 영어 선생님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 했는데 문제는 그 선교사들이 미국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나? 그런데 사진기를 탁 내가지고 잘 가다 지금 사진 찍듯이 잘 가다 찍으니까 자기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그때 우리나라는 사진기가 없었어요. 축음기를 트니까 뭐 뺑뺑 도는데 거기서 막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노래가 기가 막힌 노래가 영화도 막 보여주는데 아니 왕도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냐 왕이 없어야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서 바로 왕보다도 우리가 서로 투표를 해서 뽑는 대통령이 있다.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아서 대통령도 뽑고 거기에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시장 이걸 투표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왕이 없이도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왕을 폐지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를 또 새로운 뭔가 카메라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그때는 이제 철도도 들어오고 이렇게 한대 이런 걸 앞서서 만드는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당시에 왕이 고종 사형을 시켰어요. 이승만 대통령 사형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해서 사형을 만들고 징역 5년 7개월간 한성감옥 거기에서 당시 한성감옥 종로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성감옥에 5년 7개월 살다가 풀려나고 그 감옥에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영어사전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화장 가시면 그걸 보실 수 있어요. 영어사전. 이승만 때 손으로 쓰는 영어사전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나오자마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 가서 프린스턴 대학 박사가 됐어요. 프린스턴 대학 박사가 되고 돌아오자마자 여기 YMCA에 선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1910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두 번째로 1941년 일본 천황이 미국 하와이를 공격하는 진주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쓴 당시에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일본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영감이 그 영감님이 당시에 66세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 66세 때 그 책을 썼는데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책에 일본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을 칠 거다 이랬는데 일본이 그때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오느냐. 당시는 히틀러도 미국을 공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요거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6개월 안 돼서 바로 진주만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랐어요. 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을 예언한 책이 닥터 리 이승만이가 쓴 책이다. 이래가 이 책이 영어로 썼는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이 팔려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5년 8월 15일에는 당시에 일본 군대가 789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인들 그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는 789만 명. 그리고 많은 항공모함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엄청난 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군은 몇 명 있습니까? 우리나라 독립군은 10,000명도 없어요. 1,000명도 잘 없어요. 전부 도망다니고 이럴 때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 좀 밖에 가서 있었는데 10,000명은 무사하고 1,000명도 제대로 우리 독립군이 없어요. 10,000명이 있다 치더라도 10,000명의 독립군이 789만 명의 세계 최고의 일본군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됐나? 반드시 일본
일본이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하고 일본이 싸워가지고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때는 우리는 해방된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이 간대기가 부어가지고 중국을 반을 다 먹고 필리핀도 먹고 지금 베트남 이런 거 다 먹었어요. 버마까지 다 먹었어요. 그리고 미국을 나중에 쳤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열받은 거예요. 미국이 원자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땅 때리니까 일본 전함이 하루아침에 항복했어요. 그래서 1945년 8.15 해방입니다. 저는 이것은 기적의 역사다. 당시에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해방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때려가지고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대체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좀 공산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이 우리 강의원처럼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 공산당이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해방군이 좌익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우리 위에 독립운동할 때 바로 위에 중공군이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도 많아요. 두 번째, 소련이 우리하고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소련도 우리하고 두만강 쪽에 국경이 맞닿아 있고 중국도 우리의 압록강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산당의 중심 소련과 중공군하고 우리가 관계가 많았습니다. 당시 독립운동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산국가 쪽으로 그 지식인들이 많이 세뇌고 지금 통진당이나 이 좌파보다 훨씬 공산당의 해방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구 선생도 똑같은 생각이죠. 그러나 김일성, 박은영 이런 사람들이 북쪽에는 공산국가로 가자고 해서 인민공화국을 세우고 남쪽에도 남노당을 세워가지고 남쪽 반도 밑에서 공산당이 지하공작을 해서 요즘 통진당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산국가를 가자. 이렇게 혼란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첫째 당시에 유엔에서 신탁 통치하자.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유엔에서 신탁 통치하자.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이승만 김구 선생 그래가지고 이 신탁 통치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세웁니다. 세울 때 공산국가는 안 된다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들 이렇게 중국 대륙이 다 공산국가가 되어 있고 소련이 다 공산국가고 북한도 공산국가고 우리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공산국가가 안 될 수 있겠느냐. 이 나라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국가를 세웠어요. 근데 세우자마자 바로 6.25가 터졌어요. 공산국가가 이제 안 되니까 유엔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니까 공산국가들이 소련, 중공, 북한이 합쳐서 치고 내려오게 이루어져요. 이때도 나라를 어디까지 밀려가느냐 아시다시피 여기 6.25 참전용사무소 한번 더 하죠. 한번 그때 어디까지 밀려갔습니까? 낙동강까지 밀려갑니다. 낙동강 밑에는 뭡니까? 태평양입니다. 다 빠져 죽게 됐어요. 그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상봉 선생님께서는 한번 일어서보세요. 한상봉 선생님께서는 그때 낙동강에서 다 빠져가지고 다 우리가 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진다고까지는 생각 안 했고 다 모두 좌절해 있었죠. 그때 당시에가 없었죠. 근데 그렇게 쫓겨갈 때도 이긴다고 생각했다고? 국민성이 강하니까 그렇지. 예, 우리 한 선생님은 이긴다고 생각했다고. 제가 이 기록으로 저는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제가 기록을 읽어보니까 그때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지금 한국에서 끝났다. 왜냐하면 중공군들이 얼마나 밀고 오는데 그런데 하느님이 모아서 유엔, 미군 나가서 우리나라를 또 건져냈어. 이거 기적입니다.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게 없었어요. 아무 먹을 게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밥이나 한 번씩 먹어봤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저는 정말 쌀밥만 시금 먹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도 다이어트 했어요. 요즘 매일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 얼굴이 여기 밥 못 먹는 분이 한 분도 없네. 다 식사 많이들 하시죠? 또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살이 안 찌나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전 100%.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나라, 우리보다 땅이 20% 더 넓은 북한에는 지금 배고파요.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어요. 추우면 이렇게 따뜻한 옷도 없어요. 이런 누비, 이런 장갑 없어요.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자유도 없어요.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얼굴 보세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지금 갑자기 예뻐지면 너 한국 갔다 왔지? 한국 안 가고는 갑자기 예뻐질 길이 없어요. 미국 동포들이 의료보험이 잘못어요. 미국 의료보험이 잘못어요. 한국에 집도 가지고 한국 국적 가지면서 자주 여기 와서 건강검진도 받고, 건강검진 세계 우리가 최고, 암수술도 우리가 세계 최고, 의료보험도 우리가 세계 최고, 우리 의사들 수준도 최고. 러시아에 제가 우리 연해주하고 경기도하고 자매가 돼서 자주 가거든요. 러시아 연해주에 가면 브라디보스토가 연해주가 러시아는 농지가 커요. 보통 농장이 한 100만 평, 200만 평. 농장이 워낙 넓고 큰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연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기계에 잘못에 떡 걸리면 손이 그냥 너덜너덜 기계에 손이 들어가고. 그러면 러시아 병원에 가면 러시아 의사들 실력이 너무 없어요. 택시기사보다도, 저도 택시기사였어요. 택시기사보다도 더 공급을 적게 줘요. 큰거 보이는 공부 잘안 하는 거예요. 러시아 의사들은 가위를 가져와서 너덜너덜한 손을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붙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그 손을 전부 바느질, 너덜너덜한 손을 전부 바느질을 봉합 접합술로. 그래서 요즘 병원에 가보세요. 서울에 우리 서울대병원에 병원에 가보시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미국 교포도 한국에 와요. 그래서 제 젊은 친구 하나 아는 친구는 미국 이민을 안 가는 이유가 뭐냐? 미국 이민 가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안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의료 의사 실력이 좋아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대한민국이 자, 핸드폰 지금 세계 1등입니다. 미국에도 가보면 호텔마다 전부 LG 텔레비전 아니면 삼성전자 지금 소니도 없고 필립스도 없어요. 미국의 GE도 다 없어요. 한국제가 세계 최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마이카 자동차를 한 집에 하나씩 하도록 하겠다. 1970년 그랬을 때 저는 반대 데모를 했어요. 고속도로 한다 할 때도 저도 반대 데모를 했어요. 저는 그때 대학생. 왜? 교수들이 전부 다 저거 하면 안 된다는 자동차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었냐는 그때는 제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대학을 다녔는데 검정 고무신도 달리기를 하다가 서면 앞이 착 쪄져 그만큼 고무신이 약했어요.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저보다 요새 높으신 분들 고무신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어떻게 타이어를 어떻게 만들고 엔진을 어떻게 만들고 그 자동차 10,000가지 이상 부속품 중에 하나도 만드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자동차 만든다고 해요? 10,000가지 자동차 부품 중에 단 한 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만식 총통제를 하기 위해서 히틀러식 독재를 하려고 독일처럼 고속도로, 아우토반 그거 만들어서 독재하려고
독일 폭스바겐이 바로 독립차예요. 폭스바겐을 만든다는 이런 이유로 독일 히틀러 독재하듯이 박정희 독재를 하기 위해서 마이카 이야기하고 고속도로 간다. 그러니까 독재를 막자. 그래가지고 데모하러 가자. 저도 따라서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일자리의 20% 이상은 전부 자동차였잖아요. 자동차로 안 만들었으면 지금 좀 싫었죠. 얼마나 자동차 관련된 부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판매, 보험, 얼마나 많습니까? 고속도로 지금 그때 하나 경부고속도로 하나 만든 그것도 반대했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30개. 저도 도지사 하면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 고속도로가 없어요. 외곽 순환도로로 지나가지 포천 뭐 이런 고속도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계속 뭐 대통령 찾아가서 계속 이렇게 빨리 여기 좀 해야 된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국에 하나도 없을 때 그거 처음 만들 때 야당부터 시작해서 교수들부터 학생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못 만든다고 하면 그런데 자동차는 지금 어떠냐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5대 자동차 강국이었어요. 영국도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자동차를 좀 현대, 기아 얼마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죠? 피와 땀과 눈물로 기적의 역사를 세웠습니다. 민주주의도 3.15 부정선거할 때 영국 사람들이, 영국 기자들이 와서 취재했어요. 영국 기자들이 뭐라고 썼냐?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발견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민주주의가 없다. 전부 부정선거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가 있냐?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벌써 당선됐어요. 미국도 여성 대통령 힐러리 떨어졌어요. 오바마도 떨어졌어요. 일본도 여성 대통령이 없어요. 여성 총리도 없어요. 중국도 저 시진핑은 여성도 없잖아요. 여기 여성들 보니까 뭐 지금 얼굴이 남자보다 적다. 10년은 적다. 행복한 게 더 행복해. 남편들 목욕탕 다 가잖아. 요즘에 뭐 다들 개그고 뭐 아시잖아. 행복한 건 그냥 여자들 말 잘 듣는 남자가 행복하다. 삼식이들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들보다 더 박세리부터 시작 김연아부터 여자들 나가면 다 1등이야. 전 세계 뭐 운동선수 뭐 다 1등이야. 공부를 해도 1등이야. 대통령도 다 해먹어버려.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말로 놀라운 성적도 가지고 있고 잘 나가요. 이뻐요. 노래도 잘해요. 뭐 요즘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평등해지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이게 전부 기적입니다. 세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시집장가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요. 저도 그렇지만 연세 들어도 멀쩡하게 안 돌아갔어요. 정년 퇴직을 했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요즘에 이 학업으로 뭐 맞춰보는 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몇 살까지 사는지 맞춰보는 그 퀴즈 맞춰보셨어요? 저한테 왔는데 저는 안 맞췄는데 제 아내가 맞춰보더니 저보고 오래 사. 자기는 더 오래 사. 그래서 100살 넘게 살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아니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백수인데 그러면 저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아니면 회사 그만두고 다 집에 있는데 100살까지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연금도 없어요. 국회의원 연금 있는 줄 아는 사람 있죠? 이런 것도 없어요. 120만 주자가 없어요. 저는 공무원도 좀 했는데 공무원도 연금도 뭐 우리 같은 선출직을 하도 안 줘요. 연금 자체가 없습니다.
나는 연금도 없고 재산도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식도 저는 딱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딸 시집가서 자기도 살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걱정이. 우리 둘이는 100살까지 그 카톡 퀴즈처럼 100살 넘게 살면 우리 둘이랑 어떻게 살아야지? 밤마다 이제 고민이. 지금부터 저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걱정. 거기다가 대학에 가보면 요즘에 아이들이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가만 생각해도 아니야. 나는 결혼은 필수, 취업은 선택이야. 처녀 총각이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해서 바로 일 저지르고 애 낳고, 그럼 애 낳는 때부터 남자를 죽이는 거죠. 총각이 돈 벌었다는 총각 봤습니다. 총각이 돈 번 사람 총각. 내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 없어요. 총각은 돈 못 벌어요. 처녀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총각은 절대 돈 못 벌고 처녀도 돈 벌고 어렵지. 결국은 시집장가를 가고 애를 낳아야 하고, 그때부터 좋다. 애를 학교로 보내야지. 애가 태어났으니까 집을 늘려야지. 우리 생각 가지고는 안 되겠네. 죽기 살기로 일해서 바로 애 낳고 시집장가 가고 애 낳으면서부터 알뜰살뜰 악착같이 목표를 가지고 집 사고 돈 모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애한테 애 장난감도 사주고 애 과자도 사주고 해서 내수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서울 시내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집 26%. 지금 26년, 작년까지 26년, 지금 26도 넘고 계속 혼자만 사니까 원룸밖에 없어. 오피스텔만. 도대체 집도 안 팔려. 서울도 인구도 줄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시집장가를 하고 혼자 살아. 집주마다 전부 강아지만 한 마리씩 데려오세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원래 연초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3인방이 측근 아니냐 이러니까 내 측근은 있다면 이 강아지밖에 없다.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정몽준 의원 다 우리가 동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 기자회견 들으면서 저녁에 우리 제 아내하고 둘이 또 자면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내가 강아지밖에 내 측근이 없는 그런 사람. 나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나는 대통령보다 더 좋은 게 제 아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 여대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설문을 했어요. 당신들 장래 희망 직업이 뭐냐? 1등이 현모 양처. 현모 양처. 현모는 뭐냐? 어머니가 되겠다고. 양처, 처가 되겠다. 즉 시집 가겠고 가서 자식을 낳겠다. 미국 여대생이 작년에 조사합니다. 미국 여대생이 현모 양처가 여론조사에 제일 좋은 직업. 미국은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미국은 2명 이상 출산율 2.01. 우리는 지금 1.2밖에 안 돼요. 우리는 2명이 합쳐서 1.2년밖에 안 나니까 급속하게 찌그러져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다 됐어요. 지금 심각한 인구의 위기가 있어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 저처럼 100살, 150살 이렇게 살면 애는 저도 딸 하나 보면 우리 딸 하나 보면 우리 영감하고 자기 엄마하고 둘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애 4명이 노인 둘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애 하나가 노인 둘을 어떻게 지금 인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심각한 한국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배가 불러서 목표가 없어요. 모두 다가 목표가 이제 없다. 그냥 그대로 웰빙 목표가 심각.
그래서 저는 자 지금까지 기적의 대한민국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 압록강과 두만강의 기적으로 통일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방도 더 강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더 강하게 하고 우리나라 교육도 확실히 더 좋게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선진국으로 끌어올려요. 이 두 가지 목표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에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종 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때 식민지 해방 이후에 건국과 이 나라 전쟁 때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 훌륭한 산업혁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이룩할 때까지 세계가 다 기적이었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공산국가도 안 되죠. 김씨 일당 3대 세습도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북한은 한 군에서 다른 군으로 여행을 가려면 여행할 때마다 여행 증명서를 줍니다. 증명서 없으면 여행도 없어요. 이런 자유가 전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여기는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뭐 국내도 여기 강원도 올 때도 여행 증명서 없이 오셨죠. 그죠? 마포에서 강원도 오는 게 여행 증명서가 없죠. 북한은 강원도에서 아무리 당원 교육이라고 증명서를 꺼내요. 못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통일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 첫째, 젊은이들 일자리가 쏟아집니다. 북한에는 제가 조사를 주겠어요. 강연하고 조사를 주니까 북한에는 땅이 우리보다 1.2배가 넓습니다. 남한보다. 그런데 도로가 다 없어요. 옛날 시골 저는 북한에 고속도로, 평양 개성 고속도로 가봤는데 차가 없어요. 고속도로는 여기 고속도로라고 가면 그냥 세멘트로 이렇게 갈라놨는데 여기에 농로비 있어요. 거기 고속도로. 그 위에 땔감이 없으니까 땔감을 한 40리 가야 땔감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산에, 저 산에 가서 나무를, 꼬챙이를 제 팔뚝만한 걸 한 2개, 3개 등에 그냥 치고 이렇게. 그 고속도로 위에 접을 이렇게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땔감 몇 개 가지고 걸어다녀요. 와, 사진 보셔서 진짜 그러고 있어요. 도로 다 닦아야죠. 철도도 다 없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고속철도 다 깔아야죠. 그리고 집도 다 나가 빠져서 집도 여러분 사진 보시죠. 그런 거죠. 학교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하 광산 같은 것도 광산 자원은 여기보다 40배 이상 많은데 전기가 없어 다 물이 차가지고 광산이 다 무너지고 쓸 수가 없어요. 산에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땔감이 없으니까 나무를 다 갖다 쓰고 기름도 없고 가스도 없어요. 여러분 가스 다 생각하지만 가스 옛날에 우리 나무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로, 철도, 집, 학교, 각종 시설, 공장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돼요. 이 일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일은 못하지가 않고 여기도 뭐 뿐만 아니라 북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주지방, 시베리아 이쪽도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많이 나쁘게 있어요. 그런데 만주지방에는 만주의 간도지방이나 이런 데 전부 우리 한국인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모살때 만주가 있어요. 만주와 시베리아의 핫산, 연해주 이까지가 전부 우리 한반도하고 같은 생활, 다름 안 하는 거다. 한 생활. 그래서 이게 약 한 3억 정도가 우리의 내수 시장입니다. 지금은 5천만 밖에 안 되죠. 통일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내수가 부족하다는 게 내수가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는 그 사람들이 이리로 내려와요.
저 목포로부터 시작해서 여수로 또 부산 앞바다까지 아득한 데 있는 가서 쉬다가 차 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차 몰고 그냥 몇 시간 한번 다니고 쉬다가 우리는 또 여름에 한참 더우면 또 차 몰고 우리는 저 북쪽까지 몽골까지 그냥 시베리아까지 차 몰고 그냥 며칠 가면 다 시원하게 지내다가 휴가 지내고 이렇게 이게 하나의 생활권이 이 우리 한반도 자체가 생활권이 통일되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일자리가 생길 거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헷갈리지 말고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는 데가 바로 새누리당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정치와 정당이 그거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느냐, 이 나라를 튼튼하고 발전된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도 대방 통일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만주 지역부터 중국부터 러시아까지 이 세계 모든 나라에 바로 발전과 일자리,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멱살 잡고 싸우고 이게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런데 왜 멱살 잡고 싸우느냐? 그것은 바로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멱살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확실하게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딱 잡고 동네에서 자 그러면 우리 강성규 의원이 바로 우리 지역을 대표로 일을 하는데 강성규 의원이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대한민국을 가져가야 안 되겠냐? 그럼 새누리당을 찍어야 되겠냐? 강성규를 찍어야 되겠냐? 당선시켜 놓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지금은 우리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는 가운데 경제가 안 나아지고 있죠. 경제가 요즘 많이 좋아서 기분 좋은 수준인 거죠. 아니 장사도 할 때고 좀 좋은 것도 있으면 마포 내가 그 양곱창하고 이런데 저도 안 가서 강연 따라서 가서 먹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음식점 가시면 잘 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손들고 또 낭비 내려갈 것이 없으시네.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요즘 경제가 두 번째로 우리의 목표가 뭔지 목표가 희미해졌어요. 전에는 헝그리졌지. 배가 고프니까 잘 먹어보자, 잘 살아보자, 집이라도 한 채 사자. 저는 애를 대학을 보내야지. 목표가 있습니다. 일본 갔다 오면서 밥통 사오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못 만드나? 지금은 일본 밥통 받고 우리 밥통 받고 미국 뭐 스마트폰 그거 뭐 아마 봐도 우리 삼성보다 못해. 자동차도 뭐 우리 거 다 팔만해. 목표가 없어. 목표가 없으니까 전부 다 그 대학 나오고 키 크고 잘생긴 아들 딸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붙어갖고 이렇게 매달려. 취임으로 안 하니까 엄마 아빠는 또 불쌍하니까 야 네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시시한거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래갖고 지금 전부 다 용기와 의욕과 힘과 목표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의 위기. 목표만 가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어제도 미국에서 온 사람 만났대요. 한국 금융을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한국 사람 얼마나 눈치가 빠르냐? 얼마나 계산 잘하냐? 미국에 이번에 제가 강연한 호텔에 우리가 자는 방에 호텔 값을 계산을 못해요. 호텔 카운터가 그거를 계산을 못해요. 계속 틀려. 근데 우리 강 의원님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걸 막 따지니까 아이고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침 식사는 계속 공짜로 다 드리겠다고 공짜표로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십만 원 벌었습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몰랐으면 그냥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나빠서 그냥 계산을 못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시장에 아주머니들도 앉아가 착착착 맞춰. 아니 진짜 뭐 계산기 없이도 착착. 이 사람들 계산기를 두들기는데도 어떻게 틀린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야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째 손재주가 있는 최고. 아까도 말씀드린 아무리 어려운 수술이라도 싹 오면 수술 안 하면 끝내주는 거예요. 손재주가 1등이에요. 이것도 머리도 최고고 계산도 잘하고 눈치도 빨라요. 근데 뭉치기가 이게 이상한 뭉치기가 잘 안 되는 거고 이거 왜냐? 우리 목표가 확실하면 뭉치기 국제시장 보시죠. 목표가 확실할 때는 목표가 확실하면 뭐 이상하게 자꾸 따져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시키는데 외국에 가서 통일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미국 가서 우리 통일 좀 해야 돼. 도와주시고. 중국 보고 통일 좀 러시아 가서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죄 없이 남북이 나눠진 거 아시죠? 죄가 없습니다. 독일은 죄가 많은 거 아시죠?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유태인을 학살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패전 국가고 전범 국가. 대한민국은 전쟁을 한 적도 없고 식민지밖에 안 했어요. 남을 학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패전했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어요. 우리 뭐 위안부 이런 건 말 일도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학살하고 죽였어요. 그런데도 일본은 천황도 가거든요. 전쟁을 일으킨 천황도 일본은 나눠지지도 않았어요. 힘없는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가 벼라고 날 벼라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 나눠요. 저는 외국 가면 우리는 나눠질 이유도 없어. 독일하고 우리 달라. 우리 전쟁을 일으킨 적도 없어. 우리 누구 죽인 적도 없어. 우리는 왜 허리를 자르나? 좀 붙여주나? 저한테 할 말이 없어.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요. 약하다는 건 우리는 아무런 국제사회에 나쁜 짓을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나? 우리는 독일은 25년 전에 벌써 통일이 됐어요. 우리는 아직 통일이 안 돼. 죄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통일 빨리 해야 되겠죠. 국제사회에 이야기할 자격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당신네 나라만 뭉치면 되는데 남한 내에 그 정부파, 부사파, 남한 내에도 김정은이 따라가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헷갈리는 거예요. 핵을 만들어도 핵을 막아야 되는데 그 핵 통일되면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철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핵을 막아야 돼. 그래서 국가가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확실히 하나 뭉쳐야 돼. 그럴 때는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이 딱 와서 그 사람들 핵이 그 어떻게 우리 핵이야? 그 핵이 우리를 겨냥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손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돼. 이렇게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내요. 설득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내년에 왜 국회에 우리 강성규 의원 보내야 될지 아시겠죠? 네. 확고한 분이에요. 그래서 국가관이 확고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확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까 말씀처럼 아주 겸손하게 모시고 섬기고 말씀 듣고 심부름하고 동네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국가가 나가야 될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힘있게 경험을 가지고 해내겠다. 이런 분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네.